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3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느새 다시 이제 소액주주가요, 500만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49만 명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이제 이 개인 투자자의 규모가 1,400만 명 그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또 통계가 있죠. 뭐 물론 그 시기에 정말 또 어마어마하게 물려서 지금 또 이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고, 작년에 사실 미증시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할 때 이쪽으로 또 이동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규모는 이거보다 좀 작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 주 이상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당연히 이제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열심히 또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영상을 아예 안 찍어 드린 건 아니었어요. 네, 꾸준하게 좀 찍어 드리다가 최근에 좀 못 찍었는데, 아무쪼록 좀 오랜만에 영상 돌아왔으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박스권 그 상단이 이제 6만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은 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거의 뭐 쌍봉이죠, 그죠? 사실 이제 작년에 한번 이 90층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역대 신고가였던 이 96층 한번 좀 도달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90층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또 다 추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닥은 다시 5만원으로 잡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일봉상 21선 오늘 저항을 맞고 빠진 삼성전자인데 지금도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5만원까지 보시면서 분할로 한 주씩 한 주씩 사 모아 나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고, 엔비디아의 이제 또 수혜를 받은 것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였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 때 삼성전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희비도 많이 갈렸고, 이 투자자분들이 좀 속상하시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코스피 기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데 다시 이제 좀 올라가기를 우리가 응원하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좀 이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또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좀 저가에서 그래도 한 주씩 한 주씩 사 모으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예수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로 항상 이렇게 이제 박아 놓고 있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가지 많은 정보들과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유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요 종목으로 13% 이상 또 큰 수익을 또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언제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냐면 이제 3월 11일,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20분 종가 베팅으로 27,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요렇게 이제 들어왔고, 11, 12, 13 3거래일이죠.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오늘 또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 기업들 오전에 또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은 이제 캠트로닉스가 14%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중에 최고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드리지만 3월 11일 정확하게 이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이제 잡아드렸고,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좀 요러한 수익을 또 안겨드렸기 때문에 이런 단기 종목들 꾸준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정보방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고, 어제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제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 고용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9시 반 이렇게 이제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영상으로는 제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달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무료 정보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전에 갭 상승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후 들어와서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잡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일봉상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게 어찌 됐건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2% 3%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삼성전자 2% 3% 오를 때 중소형주는 뭐 사실상 뭐 그냥 상한가 가는 뭐 그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뭐 0.36% 하락 마감했지만 다시 이제 일봉상 21선만 좀 돌파를 다시 한번 해준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으로 저는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또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2월 지난달에 이제 또 새로운 아파트에 또 입주를 하게 돼서 이제 이 세탁 건조기를 샀어요. 이 삼성전자 임직원 찬스를 써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좀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임직원이신 분도 야 이거 뭐 세탁 건조기 이거는 조금 비추천하는데 근데 샀습니다. 공간 활용 때문에 일단 샀어요. 야 근데 건조 기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로따로 쓰는 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25년형 이제 새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기가 좀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안 살 수도 없고 이걸 또 기다리자니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일단 25년형 한번 또 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또 이 가전들 사실 이제 LG가 더 좋냐 삼성이 더 좋냐 네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중국 기업의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하면 이제 또 중국의 로보락이나 뭐 드림이 뭐 이런 제품들이 워낙에 지금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는 뭐 쳐다도 안 본다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이 과연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뭐 재미삼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S25가 자체 칩을 쓴 게 아니라 또 퀄컴의 또 스냅드래곤을 또 사용을 했죠. 그래서 또 중국의 이 화웨이 쪽에서 또 이 폴더블 폰 이걸로 또 이제 뒤집혔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대표적으로 또 파운드리 작년에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를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또 소식이 들려 나왔었는데 그게 이 대만의 TSMC가 워낙에 지금 격차를 좀 심하게 벌려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올해 첫 두 달 동안에 매출이 39%가 급증했대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고 이번 분기 매출 증가폭이 무려 41%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가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격차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지금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이죠. HBM 이제 12단 혹은 이제 16단 그리고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요게 이제 결합이 된 AI 칩이죠. 세계적인 이 품귀 현상 때문에 계약금만 수조원이에요. 수조원. 이러다 보니 결국 지금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것은 SK 하이닉스고 그 아래 밸류체인 이제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결국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수혜를 받았느냐? 전혀 받지 못했죠. 그죠?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이제 또 이 엔비디아의 또 컨퍼런스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딱 1년 전이죠. 1년 전 3월에 24년 3월에 젠슨 황 CEO가 이 삼성전자의 HBM3에 이렇게 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또 다가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88층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여름까지. 그죠? 하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작년 3월부터도 계속 엔비디아의 이 승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퀄 테스트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서 이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어떤 폐기 가능성,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관세에 대한 인상 부분과 이 중국 쪽에 이제 이 반도체 수출 이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바닥까지 내려와 버리는 이런 또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사실상 잘 그래도 만들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또 추가적인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오늘 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어요. 382조의 3항 중에 회사를, 이 단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로 변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죠. 회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상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제 막 신호탄을 또 쏘아 올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또 3천선을 넘어서서 막 4천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다시 한번 96층을 뚫어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또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CT 이제 이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은 겨울이 끝나고 다시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디램에 대한 수요 공급 비율이 개선되고, 낸드 역시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램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부분이 다시 한번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DDR5 가격이요 6%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이 메모리 업체의 낸드 가격이 줄 인상 조짐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역시나 뭐 업계 1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뭐 효자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 사이클을 좀 끝내고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한번 또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미국의 또 최대 AI 프로젝트죠. 이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에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로 또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이제 품귀 현상인데,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원하는 이 빅테크들이 아직까지도 수요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해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과연 납품을 승인받고 일정 물량을 꾸준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승부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지금 재방문을 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이 HBM 5세대 납품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 HBM 5세대 8단 12단 공급이 목표인 것인데, 이미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5세대에 대한 어떤 일부 물량 공급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HBM4, 그러니까 6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7세대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진짜 이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죠? 이 AI 시대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밀려, 뭐 가전도 밀려, 모바일도 밀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활을 걸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진 조각들을 다시 좀 합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트럼프인데 그래도 미국의 반도체 업계는 한국은 정말 주요한 협력국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조금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자기네 미국 땅에다가 공장 지어서 생산하면 아니 관세 면제되는데 왜 보조금을 주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칩스법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를 다시 한번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관세적 관세 그죠? 그래서 4월 2일부터 이제 반도체 품목 역시도 25% 그냥 인상하는 관세가 또 시작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미국이 또 이제 중국 쪽에 이 범용 반도체 역시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제 고부가 가치를 하는 그러니까 성능 좋은 AI 칩을 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범용 반도체 역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제 탈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요 제가 기사 하나 안 열어놨는데 자 최근에 빅테크들이 이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이 열풍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탈 엔비디아거든요. 탈 엔비디아. 워낙에 지금 품귀 현상도 품귀 현상이고 워낙에 지금 가격이 비싼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움직임. 최근에 이제 또 메타가 자체 칩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탈 엔비디아를 지금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에게는 또 새로운 또 그런 또 전략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제가 따로 띄워놓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또 찾게 되실 텐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챗 GPT 뭐 이미 사실상 자체 AI 칩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도 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일이 뭐 이걸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또 뭐 말씀드리기는 또 시간이 잡아먹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 칩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빅테크들의 전략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에게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엔비디아의 또 행사가 이제 또 다음 주 또 3일 동안 또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어떠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AMD랑 사실상 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AMD의 AI 칩이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역시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일단은 삼성전자의 가장 지금 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하루라도 빨리 좀 들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참 가을 겨울 막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 막 엔비디아 승인 났다 뭐 불발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자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잡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좀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좀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역시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공략을 하셔서 장기간 좀 꾸준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영상은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도 제가 매일같이 좀 찍어 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영상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코 막히는 거 보이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또 일주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